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내나무 키트님 외에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동 중이나 이럴 때 연결하면 가끔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오늘 민생경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불공정을 참지 못한다. MZ세대 노조가 목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 신입사원 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언제 밥 한 끼 하자 그러면 수첩을 들고 쫓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언제가 언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빈말이란 걸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K하이닉스 4년차 직원이 CEO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하네요. 대체 성과급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더 받아야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 LG, 현대, 금호타이어 같은 대기업에서 MZ세대들이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MZ세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다. 근데 이게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둘이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역설적으로. 2030 세대로 치환해도 무리가 없는 게 MZ세대 맞죠? 예, 밀레니엄 Z세대라고도 하는데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사이에 출생한 자를 이제 밀레니엄, 그리고 90년대 이후 2000년대 출생한 자를 이제 Z세대라고 알파벳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2030 청년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존의 세대들이 위계적 조직 문화에 익숙했다면 이들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소통, 공감에 익숙하죠. 그렇군요. 이들이 최근에 직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사무직 노조 설립이 잇따르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사무직 화이트 칼라는 관리직 성격이 강해서 과거에는 노동조합 건설을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돼도 가입률이 높지 않았죠. 그렇죠. 10명 중에 1명? 뭐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언론에 제시된 것처럼 주로 제조업의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엔지니어링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내가 일한 만큼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한테는 적정한 합리적인 투명한 성과급 임금을 주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고 LG는 지금 거의 4,000명 이렇게 됩니다. LG야 지금 휴대폰 사업부를 접는 굉장히 큰 문제 직면에 있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독려할 만한 동인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MZ세대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참지 않는다 이런 전조 현상을 좀 보여왔잖아요. 익숙하게 뭐 이미 알려졌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 넥슨, 스마일게이트 뭐 최근에는 다양한 이 IT 업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기존의 이 1세대 창업 벤처 오너들은 CEO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더 낡은 노사관계 개념을 CEO들이 갖고 있다거나 수익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적당한 배분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3, 4년, 5, 6년 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보면 민간 사기업은 이들이 3분의 2까지 차지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참 경영진하고 직원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 싶은 게 모든 직원은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뭐 세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보기에는 항상 일하는 것보다 더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과급이라는 건 일종의 그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 예.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MZ 세대는 요걸 대부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컨대 고용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 연간 계산해서 특히 이 사무직이나 IT 업종은 연봉계약을 체결해서 예컨대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회사는 너한테 줘야 될 거 다 준 건데 네. 연말에 우리 회사가 조금 성과가 있으니 시혜적 관점에서 CEO는 예컨대 성과급을 1,0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 MZ 세대들은 나는 2, 3천만 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뭐니? 뭐 기본소득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것은 직무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더 많이 받는지 혹은 나는 적게 일했는데 덜 받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 사실은 임금 체계 혹은 연공 서열에 대한 심각한 도전 그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조직 내에서 네. 큰 파고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세대 간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떤 정규직화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예, 예. 기존 세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는 걸 정의로 봤잖아요. 그런데 MZ 세대들은 이 문제를 같은 비정규직인데 누구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면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죠. 2018년에 한 조사기관 보면 SNS상으로는 한 80만 건이 연간 검색이 되는데 최근에는 그 2배 이상.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해석해야 될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정이라는 개념은 정의에 기반합니다. 저스티스인데 우리는 이것을 페어하냐, 기회, 절차, 결과의 공정성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의 공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가치, 더불어 삶에 기반했는데 지금 MZ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왜 내 자리를 빼앗느냐. 시험 보고 들어와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의 비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은 청소, 경비, 보안 등 사실상 하청협력업체 직원이고 34세까지가 청년인데요. 청년기본법에 그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자연 퇴사하면 그 자리는 청년들이 들어간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을 보는 것도 사실은 구직을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일자리는 없고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분노가 그 인국공이라는 사태로 이렇게 낙인 찍힌 색깔론처럼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토론도 좀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봅니다. 네, 이번에 아마 재보선 이후에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시선 이런 것들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 기성세대가 참 많았을 텐데 이 MZ세대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최근에 이 공정 그리고 노동시장 관련해서 청년들하고 이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뜸 저한테 2년여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우리가 남북 단일화를 하는데 네. 단일화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 팀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왜 공정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가치는 사회 전반에서 학력, 자산, 교육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전제를 하고 공정을 볼 것인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개인의 능력, 노력에 의해서만 볼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비정규직, 여성, 사회적 약자와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보지 말고 조금 종합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에서는 해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시장에 해안이 가능하다. 이게 어쨌든 고용시장이라는 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마치 의자 뺏기처럼 한정된 의자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세대가
먼저 가서 앉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그리고 조금 늦게 출발하는 사람은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MZ세대가 그래서 노조를 자꾸 설립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어떤 절박함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는 공정한 배분이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것은 그들이 노력한 것이 협력업체, 동료 직원, 비정규직과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이나 노동시장에서 이 공정을 위한 방식은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가 10개인데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네. 2개를 더 줘야죠. 국가가. 12개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공정히 논의가 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업무를 했을 때는 동일한 임금을 해주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도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관계하고 10개 내에서 네 것과 내 것의 의자를 먼저 앉는 사람만이 이렇게 양성한 것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공정 시험만 된다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기업 CEO는 내가 필요한 인력을 적합한 자격이 주어진 자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공채 경영이 아닌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더 불공정한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몇몇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소위 채용 비위라고 그러죠. 남녀의 성적을 조작해서 특정성이 더 많이 뽑히게 한다거나 네. 혹은 친인척을 먼저 채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구조적으로 공정을 봐야 되고 짚어야 될 대목이죠. 그러면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의자를 부족한 의자의 수를 정부나 공공이 만들어서 채워줘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정부의 공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왔고 이걸 통해서 통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느냐 그 정도의 어떤 그 고민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했을 때 예컨대 저희 방송국이라고 치면 똑같이 PD인데 똑같이 PD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입사한 지 오래됐고 한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똑같이 프로그램을 책임진다 했을 때 분명히 현실적인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노하우나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웃돈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이제 청년 생산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거의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의 청년을 지금 초청해야 될 정도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공공과 민간 대기업에서 일정 정도 생산 인구가 적정선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해도 미래 산업과 일자리에서 부담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그러죠. 제가 역으로 이제 사회자님한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출강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모교에. 그런데 10년째 강의하는 저나 이번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처음 오는 박사님이나 시간급으로는 같습니다. 하는 일이 같다면 임금을 같게 주는 것이죠. 다만 예컨대 제가 이번 학기 때 학생들한테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학교에서 우수 강사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줍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베를린에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100을 받습니다. 네. 근데 뮌헨에서는 100을 받을까 80을 받을까 50을 받을까 이렇게 보면 유럽 사회는 대부분 뮌헨에서 청소하든 베를린에 청소하든 기본급은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것은 하는 일 직무가 같다면 기본급은 같게 하고 숙련한 난이도가 더 있으면 레벨에 따라서 부가적 수당을 더 주죠.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어떠한 책임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직급의 상급자 노동자는 그 책임을 그만큼 부과되는 책무도 짓는 거죠. 결국은 이런 특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정한 보상의 임금 체계이고 특히 이런 것이 기성세대나 청년세대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매뉴얼에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암묵적 노하우는 그때 발현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5년차 직원만 있다는 세상을 하면 저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고 조직의 리스크가
더 심각할 때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죠. 일단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그동안 기업과 조직을 유지해 왔잖아요. 여기에서 기존에 조금 더 대접받으시는 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말씀하신 직무성과급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논리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임금 체계는 저는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내 걸 빼앗는데 누가 네. 내놓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노사정이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이 직무성과급보다 직무급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임금 체계를 점진적 개편 로드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자들이 아시면 좋겠는데요. 독일과 같은 곳은 임금 레벨이 1단계부터 레벨 10위까지 있습니다. 즉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레벨 6이다. 그러면 수술방이라는 응급실 네. 더 힘든 곳은 레벨 6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이 더 이루어지죠. 여기에 장점은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든 정규직으로 고용되든 하는 일이 같다면 기본급은 같습니다. 시급은. 다만 이 사람은 1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상이 가려지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자격과 난이도 등은 노사정이 모여서 협약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야만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하는 일이 같다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고 이게 노동시장에 꼭 정규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고용체계를 해결하는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내가 정규직으로 풀타임을 일하든 비정규직으로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든 같은 일을 할 때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면 근무의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분들도 노동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건 항상 기업을 운영하는 쪽의 주장을 대변하는 그런 논리였는데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한편으로 보면은 일단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연대나 조직화 아니면 직원들 사이에 끈끈한 어떤 모임 이런 건 불가능하겠구나.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성과연봉제나 성과급이 강요가 되면 조직 평가보다는 개인의 평가가 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는 평가가 전제로 되고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평가에 따라서 승진승급 제도가 바뀌고 결국은 기업은 성과주의 경영 전략으로 더 노동시장은 유연화돼서 파편화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 비정규 구분이 없는 더 유연화가 되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고 기업에서 떠나게 되는 이탈하게 되는 자에게 사회적 보장제도나 교육훈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 유연 안정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같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좀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이 모델로 잡아야 이렇게 임금 격차가 과도하게 큰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가 큰 모델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자의 가치 연대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동일 유사한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집단으로 몰릴 수가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면 사회적 가치, 연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겠죠. 보면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직무급제로 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를 실현하는 개별 사업장 기업이나 업종이 있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컨대 공공성이 강한 학교 선생님 생각을 하면 나주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나 서울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나 네. 정규직과 계약직 상관없이 초봉은 같거든요. 이런 임금 체계가 사실은 직무급의 가장 모델인 것 같고 민간 부분에서도 임금 격차가 없거나 동일 유사한 업종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고용 체계나 임금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치 기준이 다르고 사실은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도 한때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X세대였는데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MZ세대가 그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끌어 나간 날이 뭐
곧 옵니다. 이들이 중추화되는 날이. 그때는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노동시장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네. 이 흐름대로 가면 더 우리는 노동시장 파편화되고 네. 이들이 조직 내 주력 부대가 됐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네, 고민해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MZ세대 분들 의견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저희도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